안녕하십니까. 성지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유재건입니다. 이번에 논평은 우리 탄핵에 관한 논평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다시 탄핵을 본 대한민국 우리의 민심은 정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우병 사건 및 세월호에서도 보는 것 같이 한국 민심은 너무도 불의하며 너무도 거짓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고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이 부패한 권력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한국의 민중은 이미 권력의 맛을 보았으며 부패했습니다. 민중의 뜻이 법 위에 있으면 민중의 뜻이면 죄 없는 대통령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면은 우리 부패하고 우매한 우리 국민, 민중이 결국은 나라를 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중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진짜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민심은 야수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외국 사람들도 언론에 계신 분들도 했던 말이고, 우리가 보면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박근혜 탄핵에 수백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고 시위도 했고 시스템은 그에 응답을 했습니다. 한국식 사고에서는 민중이 통치자다. 그건 혼돈입니다. 민심이란 아이디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언급하면서도 스위스은행에 수십 달러가 있거나 청와대에 시체가 숨겨 있다는 30년 넘게 감옥 가는 게 가능하겠지만은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뿐 아니라 우리 외교관 등 수많은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들도 아마 아리송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박 전 대통령 혐의는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도 이제 박근혜 지지자라고 하는데 나는 정의의 지지자일 뿐입니다. 내가 만약 현재 판사라면 거리에 수만 명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했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 대통령에 대한 시점에서 조작된 여론에 의해 민심이 발현하면 탄핵당할 수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 이런 게 공곤히 돌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천박할 정도로 신체적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토론할 줄을 모릅니다. 우린 여기서 한번 뒤돌아보면서 조선은 왜 망했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지식 이런 것들만의 진리이면 남의 것은 모두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외국인이 우리를 더 정확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도피하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민중, 민심, 민의, 민초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최고 진리이며 최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반대하면 무조건 불의한 자, 나쁜 놈으로 단죄해버리는 헌법도 양심도 다 민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일부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내가 지적한 대로 절제되지 않고 책임하며 무지하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민중과 민심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멸망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말로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참다면 자유민주주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낮은 국민의식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망국의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는 윤 정부 탄핵을 보면서 그 원인으로 조작된 여론조사에 의해간 바보들의 민심 정치를 보았습니다. 그 병폐로 첫째는
대중적 인기에 집중하고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여 등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 개인의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다중의 정치로 흘러가 조작된 여론 술수로 인한 정치 양태로 변질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민증만큼 불확실하고 여론만큼 우매하며 선거인 전체의 의만큼 거짓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보다 몇 배 더 흉측한 좌파 선동 세력이 승리한 날입니다. 당정은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혼란을 잘 버티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논평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으로 해가지고 성공은 했다고, 일부 성공은 했다고 민주당에서 웃고들 난리들 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민주당에서 요번에 실수한 거는 하나가 큰 게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이거를 계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던 거를 놓쳤습니다. 전략적인 거를 미스를 했죠. 전략적 미스를. 왜 그러면 이번에 계엄이 들어왔었을 때 해제를 하지 말고 군인들이 직접 들어오게끔 냅두고선 거기서 몸싸움을 벌여서 민주당 의원이 4-5명 포박돼서 끌려갔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럼 간단한 방법이지만, 어렵지만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그랬으면 정권 탈환이 쉬웠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난리 쳐가지고 계엄 해제를 해서 이겼다고 그러지만은 지금부터가 이제 민주당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에서 인용이 안 되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조국이 구속이 됐지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보면 무서움에 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간단한 전략적인 방법 하나가 이런 큰 결과를 갖고 오는 것. 국민의힘으로서는 다행이죠. 그래서 일부 보면은 이번에도 우리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데려갔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늪에 또 빠졌습니다. 그 조국 이제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곧장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자녀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민정수석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이제 일부 유죄가 이제 인정이 돼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야권에서는 조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상당한 전략적인 미스죠. 민주당은 왜 조국 전 의원을 이렇게 옹호하고 계속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대표가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탄핵의 완성을 위한 파란 불꽃이 됐다고 해버렸습니다. 윤석열 쿠데타의 최대 피해자였던 조국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매우 아쉬움이 남다고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당장 당의 간판을 잃게 됐다 치더라도 민주당까지 즉각 엄호하고 나선 말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박경미 대변인 명의 공식 입장을 내고 조국 대표의 실형 확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며 판결을 수용한 조국 대표의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은 조국 전 의원이 굉장히 억울하게 하고 감옥에 가는 줄 압니다. 재판 과정이 얼마나 뺀질뺀질하고 재판도 안 나가고 연기 신청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자기화를 주장했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영원한 조국 지킴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조 전 의원에게 위로 전화를 했다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 소식을 전하면서 조 전 의원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등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전반적으로 무자의 수사를 한 것에 검찰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을 하셔가지고 정부를 얻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 지킨 거 있습니까? 5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5년 월급만 받고 그냥 직장으로 퇴직했어요. 우리 국민들 또 그런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또 경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탄핵을 해서 정권을 다시 찾으면은 국민들을 위한 정권이 돼야 되는데 이걸 자기네들만의 축하 파티인 정권을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또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국민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기적이 아닐까요? 예산 문제다 뭐다 민주당이 지금 다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답답합니다. 예, 또 2회 7세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조국 전 대표한테 멸문지화 고통을 겪으면서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맨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맞서왔다. 조국이 옳았다. 윤석열 3년 너무 길었다고. 조국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재판받아 볼 일 다 본 사람입니다. 언론에서 말 한마디 한 거요? 민주당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민중 선동해갖고 민노총 이런 데를 앞장 세워서 전부 다들 지금 뭐 민주당을 다 온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 전 의원이 수감되기 전부터 사면 복권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 지금은 민주당이 상당히 즐겁겠지만 앞으로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박 의원은 정치 환경이 조 전 대표 1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 복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벌써 자기네가 정권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박지원 전 의원이 이제 제발 한국의 정치 참견 그만하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민주당 쪽으로다 의원 나오지 마시고 이제 은퇴하세요. 민주당에 도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의리가 아주 강해서 저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가 필요할 때 되면은 먼저 조국의 공을 건넜다고 서로 앞다퉈 얘기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니까요. 야비하죠. 그 야비한 거를 민주당도 좀 이제 생각을 해서 의원들의 막말부터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당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많이 옹호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실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번번이 조국 손절을 외쳐왔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0월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대회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대에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 깊이 있게 해하지 못했다고 대국민을 사과를 했고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이재명 당시 후보는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때 더 크게 지는 것이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 3년 만에 다시 조국 야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민주당이 자꾸 전략적인 판단이 미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안역에 놔뒀다가 이런 결과가 되고 지금 헌법재판이 있으니까 빨리 임명하겠다. 이런 게 하나에 이제 쌓이면 이제 국민한테 외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할 민주당을 다시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의 아버지가 되시려면은 지금 재판에 성실히 받고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따르시면은 새로운 민주당이 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좌파 그룹, 민노총 이런 불교 종파 몇 군데 종파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지지를 받고 이런 게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순수한 정책,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큼 잘 살리냐, 잘 먹고 잘 사느냐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내야지 앞으로 새로운 민주당이 저는 탄생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